2005년도에 간암 판정 받았어요. 40% 절제했다고 하더라고요. 죽음의 문턱에 섰던 간암 환자. 그를 살린 풀이 있다. 저한테는 약초라고 해야 되겠죠, 약초.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일까? 간암 환자를 살린 비결, 지금 공개합니다. 기적의 건강밥상, 오늘은 전남 광양에 왔습니다. 계세요. 방송국에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간암 치유하신 분 맞으시죠? 오늘의 주인공 송중원 씨입니다. 식사 중이셨나 봐요. 예, 요거 맞아. 마침 식사 중이었던 송중원 씨 부부. 부부의 밥상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간암 치유하신 비법을 좀 찾아보려고 찾아왔는데 예. 비법이 뭔가요? 늘 먹는 특별한 약초가 있어요. 어떤 약초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여기 그 뿔이에요. 뿔로 만든 장아찌. 인물도 그걸로 만든 거예요. 색깔은 보리차와 비슷하네요. 정말 이거 드시고 나오신 거 맞으세요? 건강이 더 좋아졌죠. 좀 좋아졌죠, 이게. 2005년도에 발병을 했었는데, 이거를 계속 꾸준히 먹었거든요. 이거를요. 그런데 그게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게 항암 식품이라서 제가 이걸 많이 먹었어요. 밭장에 있거든요, 그게. 그 밭으로 가서 알려드릴게요, 그걸요. 송중원 씨 부부를 따라 집 근처의 텃밭으로 왔는데요. 이곳은 부부의 쉼터라고 합니다. 이건 어디 있는 거예요? 예, 바로 요 앞에 있어요. 밭에 심어져 있는 거 이거예요. 이거 잡초 아니에요, 잡초? 쓸 수 있는 사람 이게 잡초가 아니고 저한테는 약초라고 해야 되겠죠, 약초. 이게 지금 이게 하얀 민들레거든요. 아까 먹었던 게 하얀 민들레 이걸 해가지고 말려가서 먹고 뿌리 채취해서 먹고 그런 거예요, 이게. 약초는 다름 아닌 흰 민들레였습니다. 민들레는 한방에서 뿌리를 포함한 모든 부분을 약재로 사용하는데요. 송중원 씨가 먹는 민들레는 토종인 흰 민들레입니다. 노란 민들레는 서양종이라고 합니다. 민들레는 이제 봄에 한 번 딱 피었다가 다시 다 잎이 사그러지고 여름이 지나서 가을 되면 다시 새순이 나와갖고 피는데 봄처럼 꽃이 많이는 안 피워요. 그냥 이제 좀 그 몇 송이 정도 이렇게 꽃이 피어나고 이 잎도 이제 단풍처럼 다시 물들어서 잎은 다 사그러지고 뿌리만 보존하고 있다가 내년 봄에 이제 다시 잎 피어나고 꽃이 많이 피지요. 민들레는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동의보감에 의하면 열독을 풀고 심한 종기를 삭히며 체기를 내리는데 뛰어난 효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들레 잎에 풍부한 실리마린은 염증을 없애주고 이 간의 세포막을 튼튼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간 세포의 재생을 촉진시켜주죠. 그리고 또 민들레 뿌리에 풍부한 이 콜린 성분은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그리고 이제 담즙 분비를 활성화해가지고 지방 분해를 촉진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간암 발병 후 9년 동안 흰 민들레를 꾸준히 복용한 송중원 씨. 현재는 간암을 이겨내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간암 발병 당시 상태는 어땠을까요? 40%가 절제를 했다 하더라고요. 잘라. 일단은 표시나잖아요. 그의 몸에는 아직도 수술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대기업에서 근무했던 송중원 씨. 회사 건강검진에서 간암을 발견했습니다. 간암은 생존율이 낮은 암 가운데 하나라 가족들의 슬픔이 컸다고 합니다. 네, 이제 가족들이 수술할 때 다 들어가는데 이제 6개월밖에 못 샀는다고 다 울고 막 4시간 동안 그랬는데 저는 절대 내가 저대로 보낼 수 없다. 반드시 고치겠다는 거 확신이 들었고요. 어머니 그럼 이거 어떻게 먹어요, 이제? 예,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잎 따로, 뿌리 따로, 이제 나물도 해 먹고 효소도 담을 거고요. 차도 만들고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채취한 민들레는 소를 이용해 뿌리까지 구석구석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민들레 효소 담으려고 지금 씻는 거예요.
아니 뿌리는 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 뿌리까지 같이 합니다. 민들레 잎과 뿌리를 통째로 하는데 굉장히 손질이 많이 가요. 이제는 송중원 씨의 차례인데요. 흰 민들레에 설탕을 1:1 비율로 넣고 잘 섞은 다음 항아리에 넣어 숙성시키면 흰 민들레 효소 발효액이 된다고 합니다. 놈이 얘기를 하면 지금 하나 물이 없지만은 이제 내일 좀 이게 숨이 죽으면서 물이 생길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3개월, 그러니까 한 100일 정도 놨다 그때부터 이제 마시면 돼요, 이거. 3개월 동안 숙성되면 이렇게 갈색을 띠는 흰 민들레 효소 발효액이 완성되는데요. 과연 맛은 어떨까요? 좀 시큼한 냄새가 나요. 어떤 맛인가요 이게? 좀 마셔보세요, 이거. 제작진이 직접 흰 민들레 효소 발효액을 맛봅니다. 별로 맛있는 건 아니죠. 아니 쓰고 쉬고 네. 이게 뭐 무슨 맛이에요? 갑자기 아내 안화수 씨가 분주하게 장갑을 깁니다. 오늘 갑자기 뭐 하시려고요? 차 덮으려고요. 민들레차 뿌리하고 잎 따로따로 해서 차 만들려고요. 남편을 위해 집에서 직접 흰 민들레 차를 덮는다고 하는데요. 한 번 차를 덮을 때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네요. 이걸 한 번만 이렇게 하면은 차가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맛이 날 때까지 섞는데 이제 보통 녹차는 구중구포를 한다 그래서 9번을 섞는데요. 요거는 9번까지 안 갖고 한 6번, 7번 정도면 차 맛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익혀서 한 30분 식힙니다. 식히고 나서 또 다시 덮어야 돼요. 흰 민들레 잎을 덮을 때는 잎을 씻어 물기를 제거한 다음 잘게 잘라 팬에 6번 정도 덮어주면 됩니다. 다음은 흰 민들레 뿌리를 덮을 차례인데요. 흰 민들레 잎과 뿌리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이 달라서 잎과 뿌리를 따로따로 분리해 덮는다고 합니다. 4번 정도 하면 차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뿌리를 덮을 때도 잘게 잘라 덮어주면 됩니다. 저처럼 애기 아빠는 이렇게 드셔요. 이거 바삭바삭하거든요. 짠하지만 고소한 맛이. 갓 덮은 흰 민들레 뿌리는 어떤 맛일까요? 김과자 같은 맛이 나는데요. 예. 굉장히 고소하면서도 네, 맛있는데요. 예. 요거 조금 덮었으니까 책 보시면서 드셔보세요. 흰 민들레 뿌리를 덮으면 쌉싸래하고 고소한 맛이 나 송중원 씨는 평소 덮은 뿌리를 간식으로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많이 드셔야 되니까 이렇게 차로만 마시는 건 또 한계가 있고. 하루에 이제 드시는 게 아까 민들레 물도 드시고 물, 네. 효소도 가끔씩 마시고, 민들레 잎 끓여가지고 그걸 물 마시고, 밥 먹을 때는 이제 민들레 장아찌 있잖아요. 장아찌 그것도 먹고. 뭐 하루에 여러 가지 다 먹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한두 가지씩은 꼭 먹어요. 방금 잎을 덮었으니 차를 안 마실 수 없겠죠. 부부가 잠시 차 마시는 시간을 갖습니다. 매일 이렇게 둘만의 시간을 보낸다고 하네요. 그런데 검은색의 간식도 곁들여 먹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지금 드시는 건 뭐예요? 민들레 전과입니다. 민들레 뿌리로 홍삼 전과처럼 만들어서요. 다식 대신 먹고 있어요. 홍삼은 다 아시잖아요. 하얀 수삼을 꿀을 넣고 이렇게 숙성을 시키면 홍삼이 까맣게 이렇게 되는 것처럼 민들레 뿌리가 꿀을 만나갖고 올해 7시간 동안에 발효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래서 하얀 민들레 뿌리가 이렇게 홍삼처럼 까맣게 변한 거죠. 부부는 매일 민들레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차 마시고 음악 듣고. 이번엔 아내가 특별한 민들레 차를 보여주겠다고 하는데요. 바로 민들레 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는 흰 민들레 말차입니다. 한번 드셔보실래요? 아주 맛있어요. 맛있다고 강조하는 아내. 정말 맛이 있을까요? 쓰긴 네, 쓰는데요. 많이 써요. 100% 민들레 잎을 섭취하는 거니까 영양은 아주 좋은 효자죠. 그런데 먹기가 그렇게 수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음식으로 이제 전두 부치고 요리하는 데 넣죠. 흰 민들레는 주로 봄에 채취하기 때문에
아내는 흰 민들레를 1년 내내 복용할 수 있도록 끓는 물에 살짝 데쳐 물기를 제거한 다음 그늘에서 말려 보관합니다. 집안에서 말려도 괜찮다고 하네요. 한 3, 4일 정도 말려서 이제 고사리 나물 하는 것처럼 말려 두었다가 이제 겨울철에 민들레 밥도 해 먹고 나물도 하고 해요. 이제 민들레가 나지 않는 철을 먹기 위해서 이제 겨울 준비하는 겁니다. 말린 흰 민들레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말린 흰 민들레 잎을 한번 데쳐서 밥할 때 넣어주는데요. 그러면 향긋하고 영양이 풍부한 흰 민들레 밥이 됩니다. 곤드레 밥과 비슷하네요. 쉽게 잘 된 것 같아요. 아유, 고울고울하죠, 향이. 예, 아주 좋습니다. 아내의 흰 민들레 사랑은 냉장고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각종 흰 민들레를 이용한 음식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작은 항아리를 하나 꺼내는데 이것이 흰 민들레 된장이라고 합니다. 된장을 담글 때 보통 이제 물로 담는데 이제 저는 민들레 효소로만 된장을 담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쳐 먹고 그대로 먹을 때는 쌈장으로 먹고 있어요. 물 안 넣고 그 효소만 넣어가지고 예. 하는 특별한 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소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냥 억지로 많이 먹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에서 이렇게 스며들게 이렇게 섭취하기 위해서 방법을 생각한 거죠. 양념장을 만들 때도 흰 민들레 효소 발효액을 사용하는데요. 흰 민들레의 쓴맛을 덜어주기 위한 비법이라고 합니다. 흰 민들레 잎과 각종 채소에 양념장을 넣고 잘 버무리면 새콤달콤한 흰 민들레 무침이 완성됩니다. 흰 민들레 가루는 밀가루에 넣어서 부침개 반죽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초록색을 띠는 부침개가 어떤 맛이 날지 궁금합니다. 쌉싸래한 맛이 날 것 같은 흰 민들레 부침개 완성입니다. 대하전 마지막 갑니다. 많이 기다리셨네요. 오직 남편의 건강을 지킨다는 생각 하나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흰 민들레 건강밥상입니다. 부부의 매끼 식사에는 흰 민들레 반찬이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아내의 지극정성이 남편을 살렸습니다. 민들레 음식 준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서 오래도록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요. 암 환자가 우리나라 30%나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의 이 작은 하나하나의 그 방법들이 암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돼서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이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힘써주고 애써줘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더욱더 건강하게 즐겁게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간암이라는 큰 시련을 겪고 흰 민들레로 되찾은 가족의 행복. 앞으로도 흰 민들레 밥상으로 건강 지키면서 남은 인생 알콩달콩 행복하게 보내세요.